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라기보다는 실화가 있었죠. 1991년에 일어났던 조훈현과 이창호의 대국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1년 11월 25일 MBC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인간시대 승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봤었던 작품인데 당시 상황을 잘 그려낸 작품이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누군가가 올려놨거든요. 예, 그거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당시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참고할 만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조훈현 비디오 영상 자주 봤음. 저도 진짜 자주 봤거든요. 자, 줄거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응창기배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 대회 이후 5개월 뒤 응시배 우승 기념 프로기사와 함께하는 지도 다면기가 펼쳐집니다. 자, 지도 다면기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쫙 이렇게 바둑을 둬. 그리고 그 프로기사가 와서 그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도는 거지. 요거 고스트 바둑왕에서 나왔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 행사를 이제 벌인 거지. 이때 10대로 보이는 아이가 참가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프로기사를 이기게 됩니다. 원래는 프로기사가 다 이제 이기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행사인데 프로기사를 이겨버린 거야. 자, 그 아이의 이름은 이창호, 유아인입니다. 자, 유아인이라고 부를게요. 바둑을 둔 지 얼마 안 되는 천재라고 합니다. 자, 유아인은 겁도 없이 조훈현, 이병헌이라고 부를게요. 자, 이병헌에게 한 판 두자고 말합니다. 이 겁도 없이 이 아이가 이병헌 기사님 저랑 한 판 두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병헌이 이 자식이 겁도 없이 그래서 자신이 내는 사활 이 문제 하나를 풀어오면은 내가 너와 1대1 대국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며칠 뒤 유아인은 사활을 풀어내게 되죠. 그래서 편지로 쫙 보내. 이놈 봐라. 진짜 천재인가 본데? 자, 그래서 성사가 됩니다. 대국이. 이병헌과 유아인의 대국이 성사가 돼요. 자, 유아인은 자신이 이길 경우에 바둑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짱이라면서요? 내가 이기면은 가르쳐 주시죠. 자, 그러면서 3점 넣고 깔고 승부를 하기 시작해요. 자, 대국은 1대1 무승부가 납니다. 자, 이병헌은 유아인의 가능성을 체감하고 제자로 받아들이게 되죠. 너 좀 쓸만한 것 같은데 내 밑에서 한번 훈련을 받아봐 해가지고 이병헌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유아인은 거의 모든 타이틀을 이병헌에게서 빼앗게 되는 거죠. 어디배, 뭐 LG배, 삼성배, 뭐 응창기배, 뭐 이런 그 대회들에서 모든 조훈현, 그러니까 이병헌의 타이틀을 다 빼앗게 되는 거야. 자, 과연 이병헌은 마지막 남은 타이틀을 유아인에게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승부 내용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김영주 감독입니다. 2008년부터 연출부를 거쳐서요. 2017년 보안관으로 입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작품이라서 눈에 띄는 색깔은 잘 모르겠어요. 자, 각본은 김영주, 윤종빈 감독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자, 김영주 감독은 감독님이고 윤종민 감독은 다들 아시다시피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군도 공작을 연출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검사회전, 돈, 클로젯을 제작하기도 했죠. 다 봤던 작품인데 군도에서 윤종민 감독과 김영주 감독이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번 작품이 나온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군도 때는 윤종민 감독이 감독을 하고 김영주 감독님이 조감독을 맡았던 거죠. 그래서 사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반대로 돼서 감독은 김영주 감독이, 각본은 윤종빈 감독이 이렇게 맡아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출연은 이병헌, 유아인, 김강훈, 고창석, 현봉식, 문정희, 조우진, 정석영 배우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김강훈과 유아인이 어린 이창호 역을 맡게 되는데요. 김강훈은 어린 이창호, 그리고 유아인은 조금 큰 이창호를 맡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김강훈이 유독 어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촬영이 2020년 12월 달에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6년 전이기 때문에 어린 김강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좀 창고 영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유한이 사건이 터졌거든요. 네,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자, 러닝타임은 115분이고요. 1시간 54분 33초입니다. 자, 구성은요, 조훈현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 16분, 그리고 제자가 되고 나서 유한이 되기 전까지 14분. 그래서 초반이 30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조훈현에게서 타이틀을 빼앗는 장면까지 44분 중반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조훈현이 다시 일어서면서 36분이 걸립니다.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실화입니다. 1980년대에 벌어졌던 응창깁의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를 비롯해서 제31회 패왕전 도전기까지의 조훈현, 이창호의 대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살의 이창호가 우리나라 바둑계의 탑인 조훈현의 내제자로 들어가서 11세의 나이로 프로에 입단하고요. 참고로 조훈현은 9세에 프로가 됩니다. 9살에 프로가 됐어. 스승이 9살에 프로가 되었으니 천재신동에 대한 단어에 경계심이 들었던 걸로 보이고요. 천재 이창호라는 것에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자신이 9살에 프로가 되었기 때문이지. 11살에 되면은 천재가 아닌 것 같은데 눈이 높았던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조훈현의 다큐멘터리, 이창호의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장기입니다. 영화 승부는 이창호의 성장기와 조훈현의 성장기 두 사람의 성장을 보여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초중반까지만 해도 제자 이창호로서의 기본기와 바둑에 대한 태도, 이창호만의 자기 색깔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린다면은 중후반부에는 스승 조훈현이 대부분의 타이틀을 이창호가 따내가면서 슬럼프를 겪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영화 절반부터 뒤집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연출했냐면 처음에 조훈현은 일방적으로 고수의 입장에서 기본기가 모자란 이창호에게 정석대로 두길 바라면서 가르치게 되죠. 그런 바람이 커져가면서 엄하게 훈육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창호는 자신의 기풍이 스승의 기풍과 다르다는 걸,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고 스스로의 길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런 이창호를 보면서 조훈현이 알고 있던 바둑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조훈현이 야 농구는 리바운드야. 근데 이창호가 3점슛만 쏘는 거지. 내가 알고 있던 농구의 세계는 리바운드가 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3점슛이 눈에 들어오는 거지. 내 농구 세계가 다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영화의 시점이 완전히 뒤집혀버리게 되면서 스승인 조훈현의 성장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장면이 이를 상징하게 되는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스승을 떠나기 위해서 고속터미널로 이창호가 혼자 가게 됩니다. 자, 그런 이창호를 찾기 위해서 조훈현이 쫓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창호의 바나나 우유는 채워져 있었고요. 조훈현의 바나나 우유는 비워져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이창호는 그 조훈현의 밑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자기만의 바둑으로 막 채우고 있었던 시기야. 그래서 바나나 우유가 채워져 있었죠. 근데 조훈현은 자기가 알고 있던 바둑에서 멀어지면서 자신 스스로의 그 상황을 비워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바나나 우유가 비워져 있었죠. 그런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조훈현이 처음 패배했을 때도 어떤 대사를 치냐면은 이젠 없나? 뭐 이런 대사였어. 안 되나? 이런 대사를 하면서 카메라가 뒤집힙니다. 이런 연출로 조훈현의 상황을 뒤집어 버리죠.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라이벌이죠. 최근 조훈현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라이벌이 누구였냐는 질문에 라이벌이란 건 10번의 승부를 하면 5번은 내가 이기고 5번은 져야 평등해야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항상 조금 더 이기거나 조금 더 졌기 때문에 상대방은 라이벌이 아니라 적이었다. 그러니까 이창호나 다른 기사들은 내 적이었다. 라이벌이 아니었다. 진정한 라이벌은 나 스스로였다. 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도 그런 점을 반영을 했는지 영화 외견상으로는 조훈현의 라이벌이 이창호처럼 보였는데요. 사실 이창호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처럼 묘사가 됩니다. 한 장면에서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기원에 다니는 학생을 모두 이겼다는 이창호의 말에 선배들이 우습게 보이냐고 조훈현이 막 따끔하게 가르치자 조훈현도 남기철과 상대할 때 다리를 떨거나 콧노래를 부르지 않았냐고 막 이렇게 이창호가 따져 물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개긴 거지. 나만 욕할 게 아니라 당신도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개긴 거야. 이때 알 수 있는 것이 조훈현이 이창호고 이창호는 조훈현입니다. 조훈현은 자기 모순, 자기 당착에 빠진 사람처럼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창호한테 뭐라고 나무라지만 스스로를 나무라고 있었던 거야. 이창호의 오만함이 자신과 닮아 있다는 걸 자신도 깨닫게 됩니다. 말하면서 깨닫게 돼. 다른 장면에서도 그런 걸 알 수 있는데요. 조훈현과 이창호가 처음 대결했을 때 패배하고 복귀를 하게 되는데 조훈현의 수가 다 읽힌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복귀를 거절하게 되죠. 나와 두는 바둑은 복귀하지 말아라 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 진짜 있었던 실화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파악된 자신을 숨기고 싶은 마음과 자신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이라고 그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출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요. 흰돌과 바둑돌이 겹쳐져서 연출이 된다던가 그리고 이병헌의 정면컷 다음 장면이 유아인의 정면컷으로 디졸브 되는 것도 비슷한 연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창호를 보면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야. 아, 이런 장면들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닮은 작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닮은 작품으로는요. 사실 작품이라기보다는 비슷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승부하고 구조 되게 비슷해. 바로 어떤 사례냐면은 이만기 씨와 강호동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만기는 씨름계에서 최고 권위자였고 강호동은 막 이제 실력을 끌어올리던 인물이었어. 이만기는 기술 씨름,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면은 강호동은 힘과 피지컬 쪽에서 자신이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강호동은 이만기를 존경했죠. 가장 닮고 싶은 인물로서 이만기를 꼽았었거든요. 심지어 강호동이 이만기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사형과 사제 같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깝죽거리고 있네 이거잖아요. 그 사건, 이 강호동이 이만기의 욕을 심판에게 꼰질렀을 때도 심지어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얘가 왜 그래? 라고 이만기가 어처구니 없었다고 그런 인터뷰를 제가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조훈현, 이창호의 관계는 이만기와 강호동의 관계가 굉장히 비슷해. 그래서 이런 내용의 영화도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예,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이 영화 어떻게 봤냐?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했었죠. 올해 최고의 영화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추측을 했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재밌게 보신 분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관심 있게 봤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는 볼만했다 정도의 평가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병헌, 유아인의 연기 대결은 정말 일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감정에 따라 흥미롭게 전개가 되는 것도 맞는데 의외로 이 바둑이란 소재에서 좀 더 드라마틱한 것들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가 전기 영화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 합니다. 이유는 아무리 한 사람의 삶이 영화적이고 드라마틱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변주돼서 영화로 만들어지면은 좀 힘이 약해지는 걸 무수하게 봤기 때문이에요. 좀 밋밋한 느낌? 뭐 그런 감정들이 드는데 이번에도 이 바둑이란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좋아. 정말 다 좋았는데 이 바둑 부분에서 확실히 보여줄 게 많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둘 다 짚고 넘어가 보도록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던 점은요. 하나 들 수 있는 게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저는 당시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조훈현이라는 이름, 이창호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스포츠나 케이팝, 그러니까는 손흥민, 김연아, 뭐 박지성, BTS처럼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한국인들이 많지만 한국 사람이 여러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특히 조훈현 같은 경우에는 애들도 알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왜냐면 뉴스에서 매번 소개가 될 정도였으니까 진짜 유명한 인물이었거든요. 세계대회에서 1등하고 막 그런 사람이니까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훈현, 이창호를 그린 영화가 나온다고 했을 때 몇 년 전에 본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그 다큐멘터리를 다시 보면서 선행학습을 했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제가 또 나름대로 바둑부도 들었었거든요. 막 바둑 공부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자, 그때 그 다큐멘터리에서 눈여겨봤던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자세였어요. 자세. 조훈현 구단이 소파 위에 올라가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거나 자기 편한 자세로 걸터 앉는, 뭔가 왠지 좀 바둑 기사와는 먼 거리의 그런 자세였는데 조훈현 구단을 연기한 이 이병헌은 조훈현 그 자체였습니다. 그 내가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조훈현을 그대로 모사하더라고.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푹 찌르고선 등장을 한다거나 곱게 빗어넘긴 머리를 보면은 진짜 조훈현과 닮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 그 자체였어. 유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창호 기사는 집중을 하면은 이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뭔가 이런 느낌이야. 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거지. 그런 걸 막 표현하더라고, 유아인이. 그리고 유아인과 이창호의 외모는 선뜻 닮았다는 느낌이 없는데요. 영화를 보면 완벽한 이창호를 그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놀랍더라고. 그리고 이제 조훈현 구단은 한 대국당 4갑의 장미 담배를 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줄담배를 피는 거지. 그런 것 역시 재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영화 초반에 나오는 서비평도 보니까 그 서비평이라는 중국 기사가 있는데 그 사람도 찾아보니까 그 배우와 생김새가 매우 동일하고요. 몸이 안 좋아서 산소호흡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표현이 되죠. 또 MBC 뉴스를 재현하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데 이 장면 또한 과거에 볼 법한 연출로 시각화해서 바로 그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실감나게 뉴스를 표현해놨더라고요. 그 봉준호 감독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뉴스 같은 장면들을 넣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장면들을 대충 넣으면은 좀 짜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손석희도 출연시키게 하고 JTBC 뭐 그 뉴스 데스크 그런 장소도 빌렸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번 승부에서도 그런 MBC 뉴스 장면들을 제대로 구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어른들도 보면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독도 배우들도 당시를 재현하려고 무던히 애쓴 게 보여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아쉬운 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영화적인 연출을 가미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는 실화이기 때문에 좀 망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면은 조훈현의 뭔가 극단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더 연출하지 못했던 거지. 영화적으로 좀 더 해석해서 풀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가미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바둑 부분이 그러한데요. 바둑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처럼 그저 돌놀이처럼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수가 왜 위험한지, 이 수가 왜 신의 한 수인지 같은 설명들 없이 캐릭터들의 표정만으로 알 수 있게 해놓은 영역들이어서 좀 더 관객들이 직접적인 개입을 한다는 느낌이 덜 들게 됩니다. 관전자로서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바둑을 제일 재밌게 알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두는 거잖아. 그러면 그 직접 두는 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직접적인 그 배경 지식이 우리한테는 없잖아.
그럼 영화에서 설명을 해 주든가 아니면 쉽게 풀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풀이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왜냐면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지루해질 수도 있거든. 영화는 어쨌든 선택을 해야 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진짜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그 맛을 느끼게 해 주든가 아니면은 설명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연기, 그냥 배우로서 그냥 겉핥기만 하고 넘어가든가. 근데 승부에서는 겉핥기만 하고 넘어가는 케이스인 거지. 어쩔 수 없어요. 예,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돼. 바둑 대국을 보면서 아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알게 되면서 영화를 보게 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전혀 알 수가 없다. 또 바둑이라는 것이 역동성 있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농구나 축구는 모션이라도 나오지. 뭐 멋있는 모션, 행동들이 나오고 뭐 패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바둑은 그냥 돌 두는 거란 말이야. 이런 장면밖에 계속 반복되는 장면밖에 없어. 할 수 있는 연출이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가 고스트 바둑왕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조금이나마 그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한 연출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시도들보다 고증을 하는데 더 힘을 많이 기울이다 보니까 영화적인 재미가 좀 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일단 바둑으로 재밌게 보여줄 수 있는 장면도 많이 없거니와 그렇다고 고스트 바둑왕처럼 으아 빡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 어? 데스노트처럼 노트 그냥 적는 건데 촥촥촥촥촥촥 이렇게 연출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만화가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는 드라마틱하지가 않은 거지. 바둑 장면이. 영화로서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나마 BGM으로 좀 더 역동적인 모습을 그 감정 싸움에서 보여주려고 했긴 했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후반부에 들어서면은 살짝 루즈해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계속 똑같은 바둑 두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지루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사람에 이입하고 저 사람에 이입해서 이 극에 몰입해서 보면은 긴장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못 느끼는 대부분의 대중들은 이게 조금은 루즈할 수도 있겠다. 냉정하게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이 관계, 두 천재의 관계, 근데 그 두 천재가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은 집에 살았고 그리고 스승과 제자였다. 그리고 그게 역전되는 그 순간 몰려오는 당혹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느끼면은 정말 재밌는 작품이 될 수 있었지만 좀 더 바둑에 대한 어떤 판타지 그런 것들을 느끼고자 했다면은 실망감이 좀 클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좀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배경 지식이 없다? 조금 애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둘 다 있는 측면에서 조금 애매했어요. 재밌기도 했는데 재미없기도 했어요. 그래서 볼만했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승부 다큐도 근데 구성이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죠. 아주 재밌죠. 이 두 사람이 거의 대결할 때는 말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은 영화에서 재미가 없어져 버리잖아. 왜냐면은 두 사람 대화 없이 계속 묵묵하게 계속 가면은 이상하니까 가미를 한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을 가미하다 보면 또 이제 실제와 달라지기도 하고 이게 계속 딜레마였을 거예요. 경기 중간중간 플래시백도 넣고 주변 풍경도 나와서 마치 영화적인 연출. 그렇죠. 영화의 기조가 영화 속에서 묘사한 이창호 국수님 바둑 기품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연기랑 소재를 정직하게 놓아서 손실은 없게 해서 결국 이기게 된. 되게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설명으로 보면은 조은현은 굉장히 공격적인 수를 두는 사람이고 이창호는 공격적인 수보다는 수비적인 수를 많이 두고 반집이라도 이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조은현은 기다리지 않고 공격하는 스타일이고 이창호는 기다림의 어떤 미학이 있는 사람인 건데 이 영화가 이창호의 기품 같다라는 설명이거든요. 담담하게 꿋꿋이 자신들의 그 감정 상황을 계속 보여주면서 꿋꿋이 버텨내는 그런 기풍을 닮았다. 제대로 찝은 것 같아요. 예. 확실히 공격적인 제가 원했던 거는 조훈현의 공격적인 바둑처럼 기풍처럼 승부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좀 더 극적이었던 모습을 그렸던 반면에 그게 아니어서 좀 아쉬웠던 건데
그 감정을 잘 따라갔던 분들에게는 정말 재밌는 작품이 되었군요. 조은현이 기본 강조는 하지만 정작 본인 플레이는 굉장히 진취적인 젊은이 같고 스승을 벗어나려는 이창호가 오히려 돌부처같이 도는 것도 아이러니한 맛이 나더라고요. 진짜 거의 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들끼리 스승과 제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설정이 재밌어.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니 얼마나 더 재밌습니까? 그런 걸 느끼셨던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스승이 제자한테 지고 도전자가 되는 그림도 어울리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관계가 상당히 재밌죠. 아까도 제가 흥행판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건데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어른들은 정말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배경 지식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저보다 좀 나이 많으신 분들 강력 추천드리고요. 조은현, 이창호에 대한 팬분들 강력 추천드리고요. 당시에 이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 재밌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처럼 뭔가 이 바둑에 대한 익사이팅한 그런 재미를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비추천드립니다. 그분들에겐 비추천드려요.